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 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에 애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4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뭐길래 굴욕적인 중국 4대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걸까? 지난 4월 법무부는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과연 국적을 주게 된다면 어떤 대상자부터 하면 좋을까라는 시작에서 시작된 겁니다.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주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부터 찾아보자. 그런데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즉시 법안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3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국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법 적용 대상자 3,930명 가운데 94.8%가 중국 국적인 조선족 동포와 화교의 자녀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중국인들한테 국적을 그냥 동네 꼬맹이 사탕주를 던져주려는 움직임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중국인에 관한 국적법 개정안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상태죠.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13억인가요? 이게 속국이 아니라 중국이 돼버린다니까. 이거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국적 부여 조건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부모가 외국인인데 국내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고려인처럼 한국과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가 한국에서 낳아 한국에서 키운 자녀여야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 동포들이 당장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고 다 한국 국적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매년 신규 국적 취득 대상자도 600에서 700명 수준일 뿐인데다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해서 이들 모두가 한국 국적을 받으려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남자아이들 있죠. 혹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데도 일부 언론은 중국의 나라 팔아먹는 법이다, 일방적인 중국 특혜다,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보수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중국의 눈치보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은 다분히 이 중국을 의식한 저는 이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권의 매국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입장은 180도 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선족 동포를 대거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막 다 한국에 들어올 것처럼 이제 정치권 이런 데서 무조건 반대한다, 반중의 정서를 자꾸 이걸 계기로 자꾸 몰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도 따라가는 것들이죠. 중국과의 문화 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어땠을까? 지난 11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치 종주국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는 문장도 인용했습니다. 사실일까? 확인해보니 중국이 국제 표준화기구 ISO에서 인증받은 건 김치가 아닌 중국의 파오차이였습니다. ISO 역시 이번 인증에 한국의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환구시보 지면이나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환구시보의 SNS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퍼온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환구시보는 환구시보대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노리고 클릭 장사를 한 셈인데 국내 언론도 출처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반중 감정만 자극한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도 국민 감정부터 자극하는 반중, 혐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별거 다 먹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옛날서부터 있는데 네 다리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먹고 날개 2개 달린 거는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선 중국인을 내쫓아달라는 극단적인 청원이 247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들으면 이 말이 좀 싫다는 느낌가 있어요. 아, 너무 슬퍼요, 이건. 왜 그러는지. 만약에 중국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도 슬퍼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앞서 본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적법 논란만 봐도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친다, 매국행위다.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로 정색하고 중국과 맞서는 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을 불문하고 나름의 균형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중심을 잡아야 할 우리 외교의 현실과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